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빠르고 안전한 백신 개발 기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저렴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의 위협 속 인류를 지키는 백신 기술의 진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팬데믹에 대처하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재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백신은 우리 일상과 더욱 가까워졌는데 최근 이 백신 산업 전반에는 어떤 변화가 일고 있습니까? 예,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산업에서 다방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RNA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백신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백신 및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나노입자, AI 등의 혁신적인 신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유통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 당시에 이 백신이 얼마나 빨리 개발이 되고 또 보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방역 결과가 좀 달라졌었어요. 그만큼 이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핵심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고 조속히 대중에게 공급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의 경우에서는 기업과 정부, 국제기구 간의 협력으로 이례적으로 1년 만에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공급량이 제한된 데다 마이너스 20도 또는 마이너스 70도의 콜드 체인 시스템이 없는 아프리카 같은 일부 저개발 국가에서는 백신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mRNA 백신뿐만 아니라 백신을 생산하고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신속 생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생산과 유통이 좀 보다 편리한 백신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기술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백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백신 플랫폼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장균 같은 미생물을 이용해 단백질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저희 회사는 신속하고 저렴하며 대량으로 단백질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지더라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 대장균으로 이 단백질을 만든다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한데 사실 뭐 우리 일상에서도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장균을 이용한 의약품의 단백질 생산 기술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이 대표적입니다. 인슐린이 포유류 세포, 즉 이제 동물 세포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개발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대장균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대부분이 대장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대장균이 단백질을 대신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백질이 3차원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DNA, RNA, 단백질 여러 가지 저희 신체에 가장 중요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백질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차원 구조가 생성이 돼야 되고요. 3차원 구조가 정확히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항원 항체 반응 같은 그런 반응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균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3차원 구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플랫폼은 이런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특허 기술을 등록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당시에는 뭐 이 백신의 까다로운 보관 조건 때문에 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온 보관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백신 유통 구조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같은 그런 중저개발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70도의 유통 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냉장 보관이 가능해서 이런 마이너스 70도나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통이나 운송이 훨씬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단백질 기반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이 좀 늦게 출시가 되고 mRNA 백신이 먼저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대장균에서 백신을 만들도록 지금 현재 연구 개발 중입니다. 네. 자, 그럼 이 기술을 바탕으로 현실에서는 어떤 백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는 저희는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그리고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더불어서 일본 내염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3번만 맞아도 이제 평생 면역 원성이 유지되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범용 인플루엔자는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염 백신과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하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의 국제과제 주관기관으로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들에 대해서 동물 대상으로 효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임상 단계에 집중하고 있고요. 내년 또는 내후년에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 뭐 실제로 다른 기업들의 문의나 협력 요청도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협력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첨단 바이오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257조 원의 시장이 이런 첨단 바이오 시장이었는데요. 2030년도에는 600조 원의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능성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를 저렴하고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600조 원의 시장에서 저희들이 큰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뭐 국가 차원의 기술 자리, 이른바 백신 주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 개발이 백신 주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신 주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다른 이제 미국이나 다른 회사의 그 CEO들과 우리나라 정상이 뭐 화면에 같이 공유되면서 저희가 백신을 빨리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고요. 저희 나라의 자체 기술로서 완제품까지 만드는 그런 사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와 같은 회사 그리고 뛰어난 대학, 연구기관들이 신기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 백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급화 백신을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및 식약처 등 정부 부처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을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은 물론 글로벌 시장 개척까지 책임 있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재 대표님과 함께 팬데믹 이후에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백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